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점들을 얘기를 해줘서 1등급 받는 애들이 개념 됐어요 선생님 했던 느낌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가게끔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수학 심화 공부법을 쓴 24년차 수학 강사 유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작가님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결국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제 그 올바른 개념 독해 또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심화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번 책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그 이제 개념 독해 이게 좀 뭔지 아무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좀 모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개념 독해를 하는 올바른 방법 요거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독해는 말 그대로 그냥 내용을 보고 본인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초등학교 때 오면 그때는 이제 습관을 처음 잡는 단계니까 개념 독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읽고 스스로 문제를 푸는 거고 조금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해요. 개념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어디 부분의 개념을 읽고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이런 거를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만 돼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훨씬 수월하게 하거든요. 이건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런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왔다 갔다를 안 하더라고요. 책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를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개념 독해라는 게 제가 이제 저도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특히나 막 인강 스타 강사님들의 인강을 듣고 막 학원 수업을 듣고 이러면 인강을 보는 건 사실 그냥 내가 독해를 못하고 내가 이걸 습득을 못하면 거의 영화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선생님 말씀이 재밌고 쉽고 막 술술 이해가 되니까 내가 독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계속 거기에 중독되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이 개념을 스스로 읽어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더욱이 인강 선생님 능력이 뛰어날수록 정리도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리할 필요도 내가 할 게 없어요. 없어. 다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야 나중에 정 급하고 그럴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들어도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능력은 없는 상태로 가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걸 빨리 해야 돼.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습득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힘으로 풀지 못한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셔서 부모님들은 이제 이거 끝내고 이거 떼고 뭐 이거 떼고 이거 뗐다 그러면 실력이 느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블랙라벨까지 풀었다 그러는데 내신 시험 80점 받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센스 학푼 애가 95점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머릿속에 저장하면서 푸는 연습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어렸을 때 학원 보내기 전에 중학교 때 뭐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스스로 그게 풀고 정리하고 그런 습관들 그걸 많이 길러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좀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메타인지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이제 뭐 이건 모든 영역에 다 해당하는 얘기지만 특히나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좀 언어가 이제 수라는 언어로 되다 보니 조금 더 일반적인 과목보다 이거를 객관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그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 능력, 메타인지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기준점들을 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그렇게 되진 않고 기준점들을 스스로 잡아가든지 아니면 옆에서 너의 기준점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죠. 야 너는 이거 개념 듣고 그 다음에 개념 교재를 네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개념 묻고 질문하기 하고 이거 가지고도 너는 개념 정리가 안 되는 애야. 기준점 하나 더해서 집에 가서 개념 설명하기를 한 번 더 해. 뭐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흰 백지에다가 혼자 정리하는 걸 해. 그거 해도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기준점들을 좀 잡아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잡을 수 있으면 본인이 잡아야 되고 안 되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아까 오답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는 거 또 모르고 또 모르니까 너는 이거 저번에 4번 질문했는데 또 질문하니까 너는 최소 4번 이상 오답해야 하는 학생이야. 모든 문제는 4번 이상은 해야 돼. 그게 너의 기준점이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점들을 얘기를 해줘서 나는 수학 개념 공부할 때 요 단계까지는 해야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구나.
1등급 받는 애들이 개념 됐어요 선생님 했던 느낌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가게끔 하는 거죠. 안다는 느낌, 그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게 되는 그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되는 거네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일반적인 학원에 사실 그런 설명을 하게끔 하는 거, 그런 단계 없이 이제 개념 그냥 쭉 설명해주고 문제 풀게 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아이들한테 질문을 주고 설명을 하게 하는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네요. 제가 그런 거를 약간 구축을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아이들을 많이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으로만 아니까 얘가 눈빛은 나를 보고 있고 뭔가 하니까 이해하는 느낌인데 시험을 못 보면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을 못 보면 어머님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래요. 얘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왜 못 봤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애들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거의 한 15년 정도는 그 정도로 그렇게 지도를 해서 학생들을 파악을 못했죠. 정확하게. 그냥 느낌으로만 눈빛으로만 보는데 애들이 연기를 잘하거든요. 눈빛 보면 이해하는 척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입도 벌려요. 이렇게 뭐 알겠으면 뭐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하라 그러지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느낌 들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일일이 요새는 이제 제가 시스템을 좀 바꿔서 일일이 학생들 교재 정답률도 파악을 하고 테스트도 봐서 그 정답률과 테스트 정답률이 같은지 아닌지도 파악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을 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대부분 엉망으로 공부를 해서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수학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학원이 너무 많고 숙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바꿨어요. 좀 너무 애들이 제대로 안 해서. 또 이제 선생님 말씀에 저는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수학학원 특히 고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강의식으로 하고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케어하는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뭔가 선생님이 이 아이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된다. 그러면 최근에 초등수학 심화공부법 책 출간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등 심화의 중요성과 또 의미 그런 것들을 또 중고등 과정과 연계해서 좀 현실적으로 제시한 책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행과 심화에 대한 정말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한 몇십 년이 이어져 오는 이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 초중고를 다 또 가르쳐 보신 입장에서 보셨을 때 뭐 찬반을 떠나서 부모님들이 좀 선행과 심화 학습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선행보다는 개념을 아이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개념이 잘 저장되도록 공부하는 방법, 그 개념 공부법 그런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이 책에 다 실었고요. 어떤 식으로 개념을 공부해야 될지. 선행이라는 게 중요하게 된 시기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탈바꿈하면서부터잖아요.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전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선행을 나가면서 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학생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학기 중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선행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등학생들도 너 2학년 과정 선행하면서 1학년 과정은 내신 대비하자 혹은 2학년 과정만 나가다가 야 여기서 멈춰 이제 우리 내신 대비하자 이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너무 바빠서 7권을 풀었던 애들이 5권, 3권 점점 줄어드는 거야. 학기 중에 풀 수 있는 문제집이.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내신만 해야 그나마 어느 정도 문제집을 풀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중에 선행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야 된다. 이게 된 거고 또 방학 때 미리 나가야 되고 또 내신이 워낙 중요하니까 내신으로 대학을 못 가면 워낙 많이 뽑고 또 수시로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정시로 가기 힘들다 그래서 수시로 가려는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번 돌려야겠다. 이런 욕구들이 생기면서 선행이 확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행이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형태로 가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3, 4등급에서 못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제가 보면 왜 못 올라갈까? 3, 4등급에서 못 올라가는 아이들은 심화 문제를 못 풀어요. 시험 보면 처음 보는 유형, 좀 어려운 문제를 계속 개념을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를 생각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트레이닝을 너무 개념 위주의 선행만 나가는 거 말고 좀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풀어보는 연습들을 했다면 고등학교 와가지고 1, 2등급을 노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심화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중학교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애들이 되게 바빠요. 고등학교는 더욱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문제집 2권 정도 풀기도 바쁜데 유형별 문제집 쌤 풀다 보면 시단계도 못 풀고 그냥 시험 보고 요새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야 너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3단계 높은 거 한번 도전해 볼까?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이런 연습들을 하자.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고 한 단계 높은 교재 조금씩 난도를 높여서 수준을 좀 더 높여 가보자. 이런 측면에서 심화의 중요성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 수학에서부터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것들을 누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보면 저는 이제 초중고 재수생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보면 등급이 떠올라요. 사실은 고등학교 등급이 딱 보자마자 얘가 어느 정도 푼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든 초등학교든 얘는 고등학교 하면 몇 등급 받겠다라는 등급이 떠오르는데 중학생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아 얘는 정말 잘해도 4등급 받기 최대다.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하냐에 따라 4등급 잘하면 3등급 갈 수 있다. 근데 이 정도의 개념 이해 능력이면 얘는 수학 포기자가 될 것 같다. 현행을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고등부터는 애들이 현행을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고등 수학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쉬운 개념 교재로 선행을 빼줘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심화를 올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일단은 개념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럼 아이들이 고1 과정에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개념 위주로 내신 대비도 최소화시키고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얘가 이런 상태니까 내신 대비보다는 지금 상황에선 진도를 좀 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쭉 나가줘서 한 고1 과정 정도를 선행을 뺀다면 중학교 때 1년 정도만 그러면 일단은 수포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멈추거든요. 1년 정도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조금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실 더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 뭐 이게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굉장히 일종의 로드맵처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또 부모님들께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 선행, 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입장들이 많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상식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에 굉장히 현혹이 많이 되냐면 이런 얘기에 현혹이 많이 되거든요. 열심히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 확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에 많이 흔들리시냐면 지금 개념만 공부하고 쉽게 공부해도 고등학교 가서 고3 가서 킬러 문제도 풀 수 있고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 열광하는 거죠. 희망을 가지니까. 근데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는 그런 게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능에서 1등급을 받으면 4%잖아요. 4%에 또 재수생들이 들어와요. 거의 한 2% 이상은 장악할 수도 있어요. 재수생들이. 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한 반에서 1등은 해야 되거든요. 30명 기준으로. 반에서 1등 해도 1등급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반에서 한 15등 정도 해도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정말 고3 가면 킬러 문제도 다 풀고 1등급 받을 수 있겠구나. 킬러 문제는 1등급 받는 애들도 못 푸는 문제가 킬러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희망을 주니까 현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힘든 거잖아요. 그게 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는 거고 올라가는 것이 단 한 번에 뭔가 되거나 그러는 건 없기 때문에 좀 계속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조금씩 힘들어도 난도를 높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시키고 아이의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눈앞에 나무만 보면 안 되고 사실은 숲을 봐야 되고 지금 어떤 이런 결과물이 있다면 그거는 당장의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그 본질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아이였으면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무엇을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걸 줘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또 선생님의 말씀이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승재 선생님 모시고 좀 초중고 수학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유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